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과 새로운 미중관계 도래 주제로 정세와 정책을 이제 작성한 세종연구소의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정세와 정책에서 다룬 내용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주는 함의와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향후에 특히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중대한 어떤 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이제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을 했고 1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당원이 한 9천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을 갖고 있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장 큰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중국을 이끌고 있고, 그러한 중국이 지금 세계 사실상 넘버 2가 되었습니다. 뭐 경제력이나 뭐 국력이나 모든 방면에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 본격적인 헤게모니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갖는 함의는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산당 100주년 때 시진핑, 그러니까 당 총석이죠, 주석이 2049년까지 두 개의 100년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00년이 사실상 소강사회죠, 2021년. 그리고 나머지 100년이 2049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중국 공산당 100년에서 중국은 기본적인 소강사회를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원바오라고 할 수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100년, 즉 2049년까지 중국이 중국식 어떤 사회주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그러한 중국을 통해서 2049년도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설을 통해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한 중국, 두 번째는 사회주의 중국, 세 번째는 중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부유한 중국에서 강한 중국으로 되겠다. 그래서 이번 지금 중국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이 100주년이 되는 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달성을 하고, 2035년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을 달성을 하고, 2049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회주의 중국인데, 그 사회주의 중국은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다시피 결국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만의 사회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세 브리프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 이후에 시진핑이 전 세계 국가 정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총서기가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은 중국만의 길이 있고 각국의 민주주의와 각국의 정치 제도는 각 국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국가가 발전의 경로를 통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 베이스, 어느 한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걸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말하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성이라는 거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국제 질서, 룰 베이스가 아니라 중국은 중국만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 제도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중국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2049년도에 대동사회, 인류 문명 공동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어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인데, 그거는 말 그래도 100년의 중국, 과거 100년 전의 중국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영내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중국이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외세 침입을 통해서 중국이 많이 약했다, 많이 이제 쇠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다시금 중화민족이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질서에서 어떤 하나의 중심축이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얘기하는 뭐 신형 국제관계, 신형 대국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1대1로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어떤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내 질서의 변화 그리고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것으로 이제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은 상당한 큰 함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새로운 미중 관계를 도래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그리고 최근에 뭐 유럽, 나토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 차원에서 중국을 약간 이제 포위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쟁 그리고 컴피티션 이러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2018년도 화웨이 사건, 멍한조 사건 이후에 그리고 홍콩 사태 그리고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벳 문제, 대만 문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중국이 특히 핵심 이익과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경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 2049년까지 두 개의 100년을 중국이 이룩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변화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자국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 측면에서 향후에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같이 그동안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들 그런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얘기하는 쌍준단과 쌍계병행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는 자국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중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국내 내수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첨단 기술이든지 과학기술,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지금의 어떤 대변화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변화, 중국의 어떤 전략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 한반도라든지 한국에게도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균형 외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우리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적어도 동북아라든지 한반도에서 이 평화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는 훨씬 더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도 더 이상 이제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한국도 중국과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어떤 소통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어떤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에 우리도 이제 적극 대응해 나가는 어떤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